대한민국 대 칠레 축구대표팀 평가전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의 축구 코너, 축구장 가는 길에 직언직설 담당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현재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 6월 월드컵 모의고사 1교시를 치렀고요. 이제 2교시가 진행 중입니다. 칠레전 현재까지 상황을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1교시에는 사실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네. 2교시에는 지금 전반 지금 한 30분이 좀 지났는데 네. 1대0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 전반 12분 정도에 정우영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네.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다가 그대로 강력한 슈팅을 날려서요. 선제골을 뽑았고 그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앞두고서 그 벤투 감독이 선발 출전 명단 변화를 예고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네. 브라질과는 또 어떤 선수들이 바뀌어서 나올까 궁금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죠? 일단 네 자리가 바뀌었고요. 네. 포메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4-3-3 포메이션이었는데요. 네. 이번 경기는 4-2-3-1에 가까운 포메이션이 나왔고요. 지난 경기에 출전했던 이용, 김영권, 백승호, 황의조 선수가 빠졌고요. 네. 정승현, 김문환, 나상호, 정우영 선수가 들어왔는데 물론 정우영 선수는 지금 2명입니다. 알사드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가 있고 이번 경기에 새로 출전한 선수는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공격수 정우영 선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손흥민 선수를 중앙에 두고요. 빠른 선수들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서 좀 더 빠른 공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선발 라인업이 어느 정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포메이션도 바뀌었습니다. 이 의중 앞서 이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양쪽 날개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 벤투 감독의 의중이 또 있을까요? 일단 중원에서 3명이었었는데 2명으로 하면서 네. 조금은 간결한 중원 볼터치와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칠레 선수들이 이름값은 덜하지만 젊은 선수를 많이 왔기 때문에 압박을 풀어내는데 좀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 분명히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도 똑같이 펼쳐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경기가 이제 34분, 이제 35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 변화된 라인업과 포메이션이 성공적인 것 같나요? 네,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칠레 선수단이 이제 브라질 1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적인 전술 변화나 아니면은 개인 1대1 대결에서 한국이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리 없이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측면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나가는 패스들이 시원한 것들이 몇 번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불안한 점은 안 보였나요? 네. 네. 지금 경기를 보면서 중간중간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측면에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를 놓쳤고 발렌시아 선수에게 슈팅까지 좀 허용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선수를 놓치게 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이 들어오게 되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딱 한 번 위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칠레 대표팀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네, 경기에 큰 영향은 일단 없고요. 한 두세 명 정도가 지금 PCR 확진을 받아서 경기에 뛰지 못하는데 어쨌든 칠레 대표팀은 오늘 베리소 감독의 첫 번째 경기이고요. 네.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은 지금 중앙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는 가리 메델 선수. 이 선수가 지금 이탈리아 볼로냐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제외하면 한국 팬들은 아마 거의 보신 적이 없는 선수들, 칠레 국내파 젊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 확진 소식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베리조 감독의 첫 번째 경기고 또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도 굉장히 젊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보시기에 좀 변화가 있나요? 일단 칠레는 많은 축구 팬들이 아시는 대로 알렉시스 산체스, 바르가스, 아르투로 비달 이렇게 전 세계의 이름을 떨치던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황금 세대를 거의 마치고 이번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칠레가 이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위에 그쳤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력도 좀 떨어지고 스피드도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팀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베리조 감독을 선임하면서 젊은 선수를 앞세우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인상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거칠지만 계속해서 압박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칠레도 갈 길이 조금 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지금도 방금 좀 위험한 그 칠레의 공격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러다가 칠레가 갑자기 골이라도 넣으면 류청 기자가 뭐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넣을 수는 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한국의 페이스였는데 네. 지금 칠레가 한국의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30분 동안 압박을 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칠레가 이제 2010년대 최전성기를 맞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전력이 약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본선에서 만날 우루과이에 대한 모의고사 성격으로서는 꽤 괜찮은 상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칠레 선수들이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름은 잘 익숙하지 않지만 상당히 기술이 좋고요. 좁은 공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있고 특히 그 간간히 보여주는 거친 모습도 있는데 이게 우루과이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루과이는 아직 황금 세대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보시게 되겠지만 칠레도 뭐 아주 똑같은 팀은 없겠지만 지금까지 만난 팀 중에서는 가장 우루과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의고사네요. 네. 그 칠레도 역시 굉장히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그 브라질 전보다는 전방 압박이 좀 그래도 뭐 비교하기가 좀 그런가요? 네, 브라질전에는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그 현역 분석관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네. 저 브라질의 강도가 브라질이 펼칠 수 있는 100%인가 물어봤더니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칠레는 오늘 100%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기량 차이라든가 처음으로 발을 맞춰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직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이제 전반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그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까지는 빌드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사실 이제 빌드업의 방식의 차이가 일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오늘은 중원에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측면으로 공을 옮긴 다음에 빠르게 나가는 빌드업이 상당히 괜찮은 것이 몇 번 나왔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손흥민 선수의 센츄리 클럽 가입 경기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센츄리 클럽이라는 것이 이제 100경기를 뛰게 되면 센츄리 클럽으로 가입할 네, 예. 그런데요. 2010년 12월 30일 시리아와의 친선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데뷔를 했거든요. 이 당시에 만 18, 19 정도밖에 안 됐던 어린 선수였는데 네. 지금 거의 100경기를 뛰면서 한국 축구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이름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기대가 되고 골까지 넣는다면 좀 더 기념하기에 쉬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브라질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맛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오늘 경기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다리는 팬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오늘은 한번 그 자축포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40분이 지나고 있고요. 이 점수는 대한민국 대 칠레 1대0 그대로입니다. 그 현재 상황, 그 지금까지는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일단 오늘은 손흥민 선수, 황희찬, 나상호 선수가 이제 질주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반 30분까지는 거의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30분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저희 방송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칠레가 조금씩 이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공을 끌고 나오는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아마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골을 먹지 않고 하프타임을 맞는 것이 경기 흐름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솔직하게 류청 기자는 그 전문가시잖아요. 네. 이 경기 전에는 한국 대 칠레 스코어를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저는 워낙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한 2대0 혹은 3대1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2점 차. 네. 근데 지금 칠레 선수들이 이 전반 후반에 몰고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또 승부가 또 모르는 곳이 흐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칠레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팀입니다. 현재 감독도 그렇고 선수 구성도 그렇고 예전의 칠레 팀과 비교한다면은 오늘의 칠레 팀 뭐가 가장 달라져 보이나요? 예전에는 개인 돌파와 드리블이 상당히 많았고 개인 기량을 앞세운 축구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칠레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많이 뛰면서 상대를 교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뭐 황희찬 이런 선수를 지금 갖지 못했고 거의 국내파들만 있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조금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 이제 경기가 전반 막판으로 가고 있는데 후반전에 만약에 이제 벤투 감독이 교체 카드나 무언가 변술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어떤 부분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조규성 선수를 한번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다 할 최전방 공격수가 없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높이로 승부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그대로 두고 공격 3인방 중에서 한 명을 이제 조규성으로 교체를 하면서 좀 더 쉽고
쉽고 빠른 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류청 기자의 예상대로 경기 2점 차 우리가 승리를 가져갔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전반 42분, 43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축구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히든K의 류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